맛있는 거 먹게. 밥보다 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김금래 씨. 외식을 할 때도 탕이나 찌개를 선호한다. 날씨도 춥고 탕으로 먹자. 이거 오징어네? 좀 싱거워. 더 쫄아야 돼. 팔팔 끓고 있지만 금래 씨에겐 아직 부족하다. 자박하게 졸여지자 이제야 손이 가는데 상관없어. 알맹이만 먹으면 돼. 미안하게 짜게. 건더기는 저 뒷전이다. 먼저 우리 와서 찜 먹을 때 짜세요? 네, 좀 쫄아갖고요. 국물이 쫄았는데 저 형님 저 국물 떠다는 것 봐요. 지금 저기 앞에 지금. 맛있게요. 이제 좀 괜찮아. 국물 한 잡수고 있어요. 이제 좀 괜찮아. 우리 집은 알맹이만 먹고 와. 친구들의 만류에도 국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금래 씨. 이렇게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 엄청 맛있게 먹었어.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꼭 끝에는 꼭 말아서까지 먹으면서 국물까지 딱 들어온 맛이야만이 고기가 아주. 금래 씨의 국물 사랑은 집에서도 이어지는데 국 없이는 저녁을 먹을 수 없다.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국의 염도는 0.8% 이하지만 미역국 염도는 이를 훨씬 초과한 1.42. 9년 전? 그때부터 제가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완전 진짜 내 맛대로 먹다 보니까 이게는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구나. 게임 회사에 다니는 김대천 씨는 가끔 인터넷 방송을 한다.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아, 맛있겠는데. 소위 먹방이라고 불리는 음식 먹는 방송이다. 좀 똑같아. 안녕하세요, 오복화입니다. 이번엔 감자탕을 먹으려고 합니다. 국물 음식은 단골 메뉴. 아, 이거 살이 엄청 부드럽게 떨어지네요. 오랜만에 먹는 감자탕. 특히 감자탕이나 김치찌개처럼 걸쭉한 국물이 반응이 좋다. 음식은 거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먹는다. 사람들이 원해서도 먹지만 무엇보다 대천 씨가 좋아해서 먹는 국물 요리.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약 드시기 전에는 원래 혈압이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178? 169? 175? 그 정도 됐어요. 몸에 티가 안 나니까 제가 이걸 막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치료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김정혜 씨의 늦은 아침 식사. 늘 국물이 부족해 전날 끓여둔 음식에 물만 부으면 다시 새 것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꼭 국하고 드시는 거죠? 네. 저는 국이 없으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빵을 먹고 나서도 허전해요. 그런데 이제 정모 한 명이나 라면 그래갖고서 그거라도 먹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포만감이 느껴야지만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비벼 먹고 말아 먹고. 국물이 없을 때는 라면을 끓이거나 뜨거운 물에라도 밥을 말아 먹을 정도다. 국의 염도는 1.17%. 권고치를 훌쩍 뛰어넘는다. 1.17. 엄청 높은데요? 수십 년 이어온 국물 위주의 식습관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먼저
검사 전날 하루 동안의 소변을 모아 나트륨 양을 측정했다. 더불어 이들의 만성 질환과 체성분 지표를 함께 알아봤다. 결과는 어떨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금래 씨시죠? 예,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김금래 씨께서는 혹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네. 콜레스테롤 약도 드셔서 콜레스테롤 조절도 잘 되고 있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는 게 24시간 소변 모아왔잖아요. 거기에 봤더니 나트륨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나트륨을 많이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예. 기준치는 220. 항상 짜게 먹는 금래 씨의 나트륨 수치는 300이었다. 수치 보시면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직 젊은 대천 씨의 경우는 어떨까? 반갑습니다. 피 검사를 했는데 그 살도 별로 안 찌신 분이 당이 조금 높아요. 당이요? 예. 그다음에 요산이 약간 높게 나와서 요산이 높으면은 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지만은 나중에 통풍 이런 것도 와요. 통풍이요? 예. 근데 다행히 많이 높진 않아서.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은 편. 아직 당뇨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뜻밖의 결과는 김정혜 씨도 마찬가지였다.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량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소금물. 나트륨 배출량은 40 가까이 초과. 고혈압 환자는 소금을 공복 많이 혈당은 드시면 당뇨병의 경계에 있었다. 혈압 조절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혈압.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 세 사람 모두 혈압이 위험 수준이었다. 고혈압의 가장 큰 적은 나트륨이다. 혈관 내에서 증가한 나트륨은 삼투압의 원리로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긴다. 그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 속 압력이 높아진다. 결국 혈압이 높아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 실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4.5 정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 명 모두 식단 개선이 필요한 상황. 네, 국공기가 거의 이제 대접의 크기처럼 굉장히 크도 집에서 이제 밥공기만큼의 작은 그런 공기로 좀 국물의 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전문가의 식습관 분석이 이어졌는데 국물을 세 끼 식사 다 이제 이분들처럼 이제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이제 거의 나트륨 검장량이 이제 2배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끼 정도는 이제 뭐 국 대신에 뭐 숭늉을 대신 드신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국물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3명의 사례자와 함께 2주간 국물을 끊어보기로 했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례자 모두 24시간 혈압계를 착용해 2주간의 혈압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날씨가 이거 안 맞춰주네. 국물 끊기 5일째. 진짜. 3명 중 가장 짜게 먹었던 김금래 씨를 만났다. 그래서 희도간에서 맛있게 먹자. 오늘 매운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너 바닷가다 보니 평소에는 얼큰하고 짭짤한 국물 요리를 즐겨 먹었는데 아, 진짜 맛있네. 요새는 국물을 대신해 반찬을 찾게 된다. 한 전날부터 한 2, 3일, 한 4일까지는 정말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국물 생각이. 근데 그 이후로 좀 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적응이 돼요. 대천 씨는 6일째 국물을 전혀 먹지 않았다.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매끼 저염식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고 있다.
드시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지긴 하나요? 염분이 빠져서 붓기가 빠졌는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 로션 바르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느낌이. 국이 있어야 밥이 넘어갔던 김정혜 씨. 요즘은 국거리 대신 제철 채소를 사는 일이 많아졌는데 예전 같으면 국 없는 식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국물 대신 생채소를 늘려 수분을 보충하고 있다. 고추를 어떻게 먹어보고 사. 국물이 사라져 다소 뻑뻑했지만 채소를 늘리면서 조금씩 적응이 됐다. 오로지 국물만 끊기로 했지만 김치와 젓갈 같은 절임류에도 예전보다 손이 덜 갔다. 2주 후 과연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2주 전 검사에서 가장 놀랐던 대천 씨의 몸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여기 지금 피 검사 결과를 봤더니 네. 그 혈당이 108에서 97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2주 전 염려스럽게 나왔던 수치는 국물을 멀리하고 소금을 줄이면서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혈압. 국물을 끊기 전과 후 혈압이 뚝 떨어지는 효과를 봤다. 소금을 줄였을 때 네. 이득을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민감도가 좀 있으시면서 덜 짜게 드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혈압약으로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됐던 정혜 씨. 괜찮았어요. 약 대신 식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혈압이 서서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하루 중 가장 높았던 아침 혈압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혜 씨를 포함해 이번 국물 끊기에 참여한 5명 사례자 중 4명 모두 체중까지 감량했다. 그렇다면 세 사람 중 가장 짜게 먹었던 김금래 씨는 어떨까? 예. 그래서 음식 조절 너무 잘하셨고 가장 큰 변화는 나트륨 배출량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 이완기 혈압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사례자에 비해서는 그 폭이 적었다. 단지 김금래 씨 같은 경우는 첫째, 약으로 처음부터 조절을 잘하고 계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 민감도가 딴 사람보다는 좀 적을 수가 있으세요. 근데 소금 민감도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저 음식을 안 먹는 게 굳이 할 필요 없겠네 하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어느 정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트륨을 줄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식사량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식욕 조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먹게 되는 음식의 또 종류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뭐 이런 데 도움을 같이 받죠. 자꾸만 떠먹고 싶은 국물의 유혹은 어디나 차고 넘친다. 외식을 할 때도 주로 국물 음식을 찾아다닌다는 김종금 씨. 갈비탕 국물 많게 해서 2그릇 주세요. 먹다 보면 늘 국물이 부족하다. 감사합니다. 온몸에 따스함이 가득 차는 것 같아. 금세 차오르는 포만감. 한 그릇을 비우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거 무친 거예요. 쑥갓이요. 쑥갓. 55살의 양삼호 씨는 누구보다 건강 관리에 철저하다. 점점점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꼭대기인 40층까지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정상에 오른 것만 39번.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운동을 한다. 땀 흘린 뒤에 먹는 콩나물 국밥은 양사모 씨의 소울푸드다.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엔 느긋하게 식사를 하는 편인데도 유독 국밥을 먹을 땐 5분 만에 식사가 끝난다는 사모 씨. 국밥집과 백반집에서의 점심 식사를 비교해 보았다. 후루룩 말아먹다 보니 국밥 먹는 속도가 약 4분가량 빨랐다. 국 자체는 어떤 음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맹탕에 물이다 그러면 괜찮겠죠. 근데 거기를 맛을 내려고 하면은 이제 소금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젓갈류도 넣고 뭐 새우젓도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반복적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에 손상이 가고 손상 가는 거는 이제 세포에 이상을 가져오는 거고 이상이 되면은 쌓이면 이제 식도암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국물 앞에서는 식욕을 참을 수 없다는 두 사람. 국물은 그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특별히 걱정되는 건 없어요. 계속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좋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어요. 좀 걱정되죠. 제가 이렇게 오전이면 잘 부어요, 몸이.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먼저 국물이 늘 부족했던 김종금 씨. 네, 성함이 김종금님? 네, 반갑습니다. 조금 높게 나온 수치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혈당. 김종금 씨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병이 되기 직전까지 올라와 있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주의가 필요한 상태. 나트륨 배출량은 권장량의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부어요. 네. 특히 저녁에 많이 드시면 또 소금이 많이 쌓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체중하고 이런 그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많으면 콩팥에도 똑같이 그런 지방이 끼기 때문에 소금 과민 성향이 생겨서 똑같은 소금을 먹어도 소금이 잘 안 나가요. 소금 조절과 체중 조절을 같이 하면 지금 말씀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그 부종, 아침에 붓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으로 다져진 양사모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네, 짠 음식을 좋아하고 국물 음식 특히 많이 드시나요? 국물, 뭐 간장게장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 외식도 자주 하시나요? 주로 외식을 한 70%, 80%까지 합니다. 나트륨은 현재 3분의 1은 줄여야 하는 상태.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을 복용해야 할 만큼 높았는데 두 사람 모두 혈압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었다. 이번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계속 호전이 없다면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을 정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특히 콩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모세혈관들이기 때문에 같이 콩팥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과 짠맛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들을 쉴 새 없이 걸러내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액과 혈압이 증가하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인 사구체가 손상된다. 이는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져 만성 콩팥병을 야기한다. 소금은 넘쳐도 모자라도 문제가 된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우리 몸의 여러 질병을 초래한다. 특히 한국인 사망 원인 2위의 심혈관 질환도 염분을 줄이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고기
저한테 충격이에요. 저는 제가 참 싱겁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짜게 먹고도 우리가 짠맛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제작진은 두 사람의 미각을 평가해 보기로 했다. 콩나물국의 소금 농도를 0.3부터 1.5까지 총 5단계로 나누고 얼마나 짠맛을 느끼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인 성인의 짠맛 선호도는 0.6에서 0.8. 먼저 양사모 씨는 짠맛에 대한 수용 범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선호한 것은 1.2. 김종금 씨는 1.5의 강한 짠맛에 도달해야 짜다고 느꼈다. 사람마다 짠맛에 대해서 느끼는 미각에 대한 민감도가 다 다릅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짠맛에 입맛이 노출되어 있다면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점점 더 짠맛을 더 찾게 되고 한 번 길들여진 짠맛은 왜 돌아가기 어려운 걸까? 짠 음식을 먹으면 먼저 혀의 미각 세포인 맛봉오리가 짠맛에 자극을 받는다. 이때 뇌의 중추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쾌감을 선사하는데 뇌는 그 짠맛을 기억하고 점점 더 강한 짠맛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짜게 먹는 식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다. 또 이것이 중단되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일명 소금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짠맛을 느끼는 그 미각 세포가 보통 한 12일 정도 생존해서 12일마다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2주부터 이제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는 있겠고 그것이 완전히 습관으로 바뀌어서 짠맛에 대한 그런 느낌이 달라지는 정도까지 보신다고 하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종금 씨는 국물을 어떻게 참고 있을까? 눈에 띄는 건 달라진 외식 메뉴. 국밥 대신에 보리밥집이다. 이 국물을 어떻게 참아요? 이거 한 숟갈을 먹어도 되겠죠? 드셔. 청국장은 종금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나중에 국물 드시고 나는 요것만 먹어. 요만큼만 먹을게. 건더기만 드시려고요? 네. 특히 처음에는 국물 음식 끊기가 더욱 어려웠다고 한다. 이거 먹으려고 덜었는데 짜게 느껴져서 남편 드릴게요. 네. 청국장도 원래 비벼 드셨죠? 네, 근데 오늘은 이게 짜다고 느껴져서 거부가 가네요. 그러나 2주차에 접어들자 조금씩 입맛이 달라지는 것 같다. 이건 배추인가 봐요, 배추. 보리밥도 심심하게 먹어보니 고소함이 더욱 느껴진다. 심심하고. 국물 없이 식사한 지 오늘로 12일째다. 이게 좀 드실만 하세요? 네. 오히려 체질에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외식 때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양사모 씨와 김종금 씨 모두 2주간 식탁에서 국물을 걷어냈다. 불과 2주 후 국물을 끊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검사 결과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다행입니다. 국물 끊기와 함께 나트륨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50 정도 뚝 떨어진 사모 씨는 놀랍게도 모든 부분이 개선됐다. 더욱 놀라운 건 혈압. 약을 써야 할 경계선에 있던 혈압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크지 않지만 2주 내에 이 정도 보이는 거면은 사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신약을 새로 한 알 혹은 한두 알 정도를 더 추가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인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없이도 지금 그런 목표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콩팥 건강을 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잰 혈압이 짠맛을 잘 못 느꼈던 김종금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 혈압 두 가지가 다 정상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높았던 혈압은 2주 만에 10 이상 떨어졌는데 이는 혈압약을 한 달 먹은 것과 같은 효과. 높았던 콜레스테롤은 낮아졌고 근육량은 유지되면서 체지방이 특히 줄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약을 쓰는 거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는데 그럼 대신에 이제 약을 쓰지 않으려면 약을 쓴 것 이상의 어떤 노력을 추가로도 하셔야 되거든요. 효과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그런 인자 중에 하나가 이 소금 조절하는 것입니다. 국물 속에 숨어 있는 소금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이 온도가 좀 뜨거운 상태에서는 혀가 이제 통각을 먼저 느끼기 때문에 짠맛을 좀 덜 느낄 수가 있어서 국물을 조금 더 짠맛을 짜지 않다고 느끼면서 국물을 드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국물에 있으면은 그 짠맛에 먹는 양을 얼마나 먹는지도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국민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1.6배 수준. 국물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만큼 국물에는 소금이 많다. 우리는 밥과 국, 반찬을 기본으로 하는 식문화를 갖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밥과 국을 같이 떠먹거나 말아먹기에 아주 편리한 숟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자로처럼 모양이 우묵한데요. 주로 국물에 건더기를 건질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경우는 국을 먹을 때도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이 숟가락 덕분일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약 74%가 이 국물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을 절반 이상 먹는다고 답했는데요. 국물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즉, 우리는 매 끼마다 국물을 함께 먹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식사를 하실 때 이 숟가락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기 쉬운 소금. 권장량대로만 양을 조절해도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예로부터 밥과 국을 가까이 했던 우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국물을 즐길 수 있을까? 감칠맛을 첨가하거나 식초와 같은 산미를 추가하면 짠맛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금 용도 양은 적게 섭취하시더라도 음식 자체의 맛은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 나트륨이 상당한 냉면도 식초를 추가하면 소금을 적게 써도 짠맛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집에서 조리하시는 경우에는 간을 웬만하면 뜨거울 때 하시지 마시고 드시기 전에 음식의 온도가 맞을 때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국을 드시는 경우에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 위해서 젓가락을 사용해서 건더기를 일단 드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국물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국물 남기는 걸 너무 뭐라 하지도 마시고 아깝다 생각하지도 마시고 좀 남기시는 게 좋고요. 전반적으로 그 질병 관리에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5년, 10년 있다가 그 효과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안 돼. 우리는 평생 국물을 마신다. 덜 짜고 덜 뜨겁게 먹는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소중한 국물 문화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 맛있어. 와.